안녕하세요. 인플라이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희 인플라이 드루이드와 당근마켓의 광고 분석 사례를 설명드리는 세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이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플라이 드루이드가 어떤 형태로 이제 실시간 집계 분석을 지원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좋은 고객 사례 중 하나인 당근마켓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플라이 드루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시작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분석의 요구사항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벤트 데이터라는 내용이 낯설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스템 로그라든지 앱 로그라든지 사용자의 클릭 스트림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용자 행동 분석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으실 텐데요. 이런 기술들하고 이제 동반해가지고 이런 요구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 이제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카프카가 있을 것이고 AWS에는 키네시스 같은 서비스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이벤트가 어떻게 이제 분석이 수행되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벤트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은 운영 워크플로우를 설계한다던가 아니면은 실시간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어떤 전략을 바로 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IoT 같은 경우에 특정 뭐 현재 예를 들어서 지난 3년간에 뭐 본 적 없는 특별한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그랬을 때는 알람을 달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상황들이 필요해집니다.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존에 처리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이제 배치 형태일 텐데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 배치라는 형태로 배치를 쪼개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를 배치로 처리한다는 거에서는 생산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이란 얘기보다는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를 그간 더 많이 했던 거고요. 드루이드라는 엔진은 아파치 드루이드라는 오픈소스 엔진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데이터 기반으로 바로 입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유연하게 확장할 수도 있으면서 과거 데이터와 현재 실시간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하고 그 외에 이제 운영 편의성, 뭐 스키마를 자동 탐지하다라든지 백업을 제공한다라든지 정합성을 보증하는 이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인플라이 드루이드에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직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분석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그 필요성들이 어떤 것인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쿼리 응답을 바라는 요구사항들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로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내가 쿼리를 했었을 때 바로바로 응답이 나오길 바라죠. 두 번째로는 동시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뭐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온 리포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만 하다 그러면 내가 바로 데이터 플랫폼에다가 쿼리를 해가지고서 조회하고 싶은 요구 사항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의 동시성이 뭐 100명 사용자가 아니라 1000명, 10,00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 합리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는 실시간성의 의미가 있지만 그 실시간의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 데이터의 집계입니다. 가령 지금의 트래픽이 지난 1년 동안에 발생했던 평균적인 고객보다 2배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이런 실시간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 기반으로 통찰을 하는 것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고, 뭐 물론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굉장히 좀 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드루이드는 이런 관점에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루이드가 어디에 포지셔닝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간혹 받는데 분석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었을 때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 DB들이 있죠. 뭐 RDBMS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노시컬로 대표되는 수집에 특화된 굉장히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는 굉장히 또 많은 SQL 엔진이라든지 DW 엔진이라든지 빅데이터 쿼리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중간의 영역에서 이벤트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또한 고급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리얼타임 애널리틱스 애플리케이션스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인플라이와 드루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 예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에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스트리밍되는 그 메시지가 많아지면은 드루이드에서 토픽 관리를 파티셔닝을 늘림으로써 진행을 하게 됩니다. 드루이드에서는 이제 인제스션이라고 해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받아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인제스션을 진행할 때 파티션이 늘어나면은 마찬가지로 드루이드에서도 그 늘어나는 파티션만큼 인제스션을 병렬도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쿼리를 이 인제스션에서 지원을 하고요. 또한 만에 하나 이제 람다 아키텍처라고 하여서 과거 데이터랑 동시에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쿼리 엔진이 히스토리컬과 이 실시간으로 그 드루이드로 입수된 리얼타임 데이터를 동시에 조회해서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어떠한 마이크로 배치 같은 형태를 활용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와 함께 입수해 가지고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난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용자의 모든 클릭 데이터를 이제 카프카를 통해 가지고서 드루이드로 모읍니다. 맨 처음에는 사용자의 평균 응답 시간, 어떤 콘텐츠를 보는 응답 시간을 보기 위해서 SLA를 탐지하기 위해 가지고 응답 속도가 뭐 몇백 밀리세컨드 안에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탐지하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모든 클릭을 모으다 보니 사용자의 어떤 콘텐츠 소비 패턴이라든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데에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유즈 케이스가 이제 컨플루언트,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사스 회사들이 이런 사스 서비스들을 운영하면서 사스를 사용하는 그 사스 고객들에 대한 사용자 로그들을 수집하는 건데요. 사용자 로그들을 수집함으로써 그 B2B 고객분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액션들을 취했는지 그리고 매트릭이 어떻게 되고 빌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할 때 이 플랫폼 안에서 작업한 모든 이력들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랬을 때 드루이드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컨플루언트 같은 사스 플랫폼에서도 드루이드를 널리 활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딧 같은 사례인데요. 레딧 같은 플랫폼에서는 현재 이 사용자의 어떠한 그 성향, 그 사용자의 속성하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 사용자가 검색하는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타겟 마케팅 등 어떤 광고를 노출시키는 데에 드루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 모든 사례들이 대부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집계하거나 그 집계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이벤트의 의미에다가 발생하고 있는 이벤트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모든 사례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대용량으로 발생하는 그리고 동시 쿼리를 예상할 수 없이 대량으로 동시되는 쿼리가 발생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SLA가 높아야 되는 이런 쿼리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갖고 있는 많은 고객들이 이제 인플라이를 활용하셔 가지고서 실시간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로고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에게 굉장히 또 소중한 사례고 재미있는 사례인 당근마켓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광고실 DSP 팀 리드를 맡고 있는 노영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한 DSP 서비스의 백엔드와 내부 데이터랑 과금을 관리하는 DMP, 파이낸스 전부를 총괄하는 팀이고요. 오늘은 저희 당근에서 광고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드루이드를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 중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주로 사용 중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드루이드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당근 광고 플랫폼은 드루이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근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앱입니다. 지역 기반 하이퍼 로컬 앱이고요. 아마 대부분 사용해 보셨거나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고거래가 가장 주요한 서비스이지만 동네 생활, 커뮤니티, 모임, 알바, 중고차 부동산 등 하이퍼 로컬 앱으로서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저희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랑 기사가 나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한기에도 열심히 달려서 성장해서 연흑자를 작년 기준 달성했고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왔지만 대부분의 매출은 사실상 99%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근마켓 광고 플랫폼은 히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년 12월에 처음으로 지역 광고라는 상품을 출시를 했었고, 요 상태로 이제 유지를 해오면서 점점 키워오다가 2021년 11월에 검색 광고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전문가 모드 플랫폼,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카탈로그 상품 광고라는 상품들을 출시를 했고요. 다른 광고 플랫폼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작은 플랫폼이었지만 이제 다양한 기능이랑 상품들을 추가하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매년 약 2배보다 2배에서 2배, 2.5배 가까이 되는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3년 성장의 큰 축 하나는 전문가 모드 플랫폼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근 전문가 모드는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편 모드라는 기능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당근 지역 광고를 처음 런칭했을 때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위치하신 지역에서 자기 가게, 업소 등을 홍보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광고라는 조금 일반인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앱에서 간편하게 금액과 일정만 설정을 하면은 자기 그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그래서 그게 간편 모드의 주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전문가 모드는 저희가 기존의 광고 문법을 잘 알고 계시고 다른 타사에 이미 잘 되고 있는 큰 광고 플랫폼들을 써보신 마케터 분들이나 그 에이전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드 플랫폼이라는 걸 런칭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목표 설정이나 타겟팅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서 전문가 모드 플랫폼이라는 걸 런칭을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플랫폼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전문가 모드 플랫폼이 저희가 좀 쉽지 않은 타임라인에서 몇 달 안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편 모드와는 다르게 전문가 모드에서는 이런 성별 타겟팅, 연령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OS 타겟팅, 그리고 뭐 커스텀 타겟팅, 그리고 외부 모바일 앱 트래커 연동이라던가 광고주가 애드 아이디를 갖고 있는 타겟 파일 등의 되게 다양한 거를 연동해야 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하드한 타임라인에서 만들고 대부분 이제 다른 플랫폼에 이미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간편 모드를 만들 때 이미 DSP적으로는 광고 플랫폼의 기본 설계는 잘 해놨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구성은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로직을 실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구글이나 메타, 카카오, 네이버 등 다른 광고 잘 되고 있는 광고 플랫폼에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면서도 편하고 쉬운 UI 등등 당근의 장점을 잃지 않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는데 이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할 때 따라오는 것은 광고주가 광고 성과를 조회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면 그만큼 그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 각 옵션별로 성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게 드루이드 세션인데 왜 지금까지 한국 광고 플랫폼 얘기를 했냐, 이제 본론을 이제 좀 얘기 드릴 차례입니다. 앞에 지금 다양한 옵션에 대한 성과 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루이드 도입 전에 저희는 대부분 간편 모드에서는 앱으로 된 화면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화된 사전 집계된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를 집행하신 지역별로 노출, 도달, 클릭, 비용 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배치로 어그리게이트를 하고 그걸 광고주한테 보여드리고 있었는데요. 당근이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광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국의 광고 집행이 가능해지고 전문가 모드 플랫폼이 생기면서 다양한 타겟팅 옵션을 제공하고 이 방식은 이제 사실상은 사전에 집계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광고 지역이 타겟팅 기준으로 6,800개가 조금 넘고요. 거기다가 뭐 곱하기 성별, 곱하기 OS, 곱하기 관심사 이러면 이제 차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광고주가 원하는 옵션만 가지고 그 성과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느냐 이랬을 때 이제 새로운 방식을 좀 선택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입할 솔루션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사용 경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 해외 광고 플랫폼에서도 어느 정도 업계의 디펙토로 여겨지고 있는 드루이드를 선택해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루이드가 오픈소스 드루이드도 있고 직접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왜 직접 하지 않고 인플라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가, 왜 인플라이를 선택했냐, 이제 네, 인플라이 세션이니까요. 여기서 한번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제가 미리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타임라인이 꽤 타이트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내부 DMP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는 사실상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직접 구축을 하는 것과 이 솔루션을 인플라이를 통해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다른 기능도 만들면서 이 부분을 도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빠듯한 시간 안에서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리고 쿼리 시간이 얼마 안에 되어야 한다, 뭐 초당 쿼리는 얼마일 것이다, 데이터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리소스는 거의 쓰지 않고 POC를 진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전부 달성하는 POC를 먼저 이제 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도입 전에, 그리고 도입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드루이드 클러스터 리뷰를 통해서 쿼리 현황이나 쿼리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혹은 데이터 컴팩션을 어떤 옵션으로 하면 좋을지, 티어링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먼저 제안해 주시고 적용하면서 점점 최적화를 잘 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 플랫폼이란 게 사실상 회사나 크기마다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데이터 플랫폼에서 특정 기술을 도입하다 보면 이제 그와 관련된 경험력이 있거나 경험자 채용이 어렵고, 그 노하우가 몇몇 인원에게 디펜던시가 걸리게 되면은 해당 인원이 퇴사하거나 할 때 이제 좀 지식에 대한 어떤 공유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루이드를 인플라이를 통해서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완전한 사스 형태로 나온 폴라리스라는 시스템도 곧 해외는 출시가 됐고 이제 한국도 곧 출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드루이드 이전에는 저희가 좀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광고를 유저들한테 송출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뭐 노출, 클릭 등등이 수집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카프카 로그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요게 이제 별도의 데이트 레이크에 쌓인 다음에 이 부분을 뭐 10분, 1시간, 하루 이렇게 주기적으로 어그리게이트를 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해서 요거를 광고주가 실제로 조회하실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했어요. 요 정도로 충분했는데, 문제는 이제 전문가 모드 나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좀 전의 형태는 저희가 사전에 차원을 미리 알아야만 하고, 집계 방식을 해당 배치를 통해서 집계한 것에서만 이제 빠른 속도로 조회가 가능하죠. 그래서 뭐 그동안은 지역별로 혹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엔 키워드별로 이렇게 말아두었는데, 고도화된 광고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뭐 어느 지역에, 어느 성별에, 어느 연령대의 유저가 광고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옵션을 변경해서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고 그 부분을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은 유저 요청이 올 때마다 저희가 다 말아놓을 수도 없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몇 분, 몇 시간 기다려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차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6,800 곱하기 2 곱하기 뭐 연령대 8이나 9 곱하기 뭐 일자 등등등의 차원이 다 실시간으로 조회돼야 된다. 근데 이게 또 대부분 200-300mm 안에 처리돼야 된다. 이럴 때 도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의문에서 이제 드루이드를 어떻게 도입하고 설계할지를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이전의 문제 중에 하나가 더 있었는데, 다이나모DB 한 도큐멘트 사이즈가 400KB인데 이제 광고를 오래 집행한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프리어그리게이션 데이터가 400KB를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림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요. 드루이드 이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설명드리자면, 이제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이제 더 세분화해서 얘기 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보면 사실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실제 이벤트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아주 간략화시킨 형태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리얼타임 인젝션 전에 이 클릭
밸리데이션이나 과금 처리 등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변경이 돼서 그동안은 모은 거를 프리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따로 DDB에 저장을 했다면 지금은 리얼타임 인제스천을 그대로 다 드루이드에 카프카에서 그대로 다 넣고 있는 형태고요. 이런 형태로 현재는 하루에 1.5억 개 정도의 이벤트를 드루이드에 실시간으로 적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새로 도입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뭐 드루이드에 사용하던 스키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맞춰서 잘 설계를 하고 좀 더 저희가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적절히 설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프카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인제션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조회도 거의 준실시간으로 광고주가 원할 때마다 리프레시하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그래서 조회 지연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완료된 시점이 2022년 9월 경이고요. 현재는 한 1년 7개월 정도 지났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핫티어에 올려놓고 쓰는 데이터는 530억 로 정도 되고 40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세트를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데이터 셋을 운영하는데 P95 기준으로 250에서 300ml 언더의 쿼리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큰 지장 없이 광고주가 원하는 성과를 바로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인플라이 드루이드를 도입하면서 드루이드에 있는 기능 중에 저희가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네스티드 컬럼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키마를 뭐 인티저나 스트링이나 뭐 데시멀이나 이런 형태로 정하기보다는 제이슨 그대로를 한 컬럼에 넣어주는 기능이고요. 도입 당시에는 오픈소스 드루이드에는 없었고 인플라이 드루이드에만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입하고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오픈소스 드루이드 24.0 버전에 정식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컬럼으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데이터인데 어떤 데이터에는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이터에는 없을 때도 있고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 이런 경우에는 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광고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타겟팅 정보가 좀 변경된다든지 이럴 때 메타데이터 형태의 정보를 유용하게 여기다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공식 자료나 뭐 드루이드 설명이나 인플라이 설명에 보면 이제 일반 컬럼과 쿼리 퍼포먼스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제이슨 컬럼이라서 따로 더 느리다던가 하던 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기능은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이라는 기능이고요. 요것도 현재 오픈소스 드루이드에 들어간 지 좀 됐고 저희는 도입 시점에 데이터 백필할 때 당시에는 아마 익스페리먼털 피처였는데 이게 기존에서 변경되면서 이 멀티 스테이지 쿼리 엔진으로 인젝션을 하면은 워커 개수나 다른 이제 뭐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온 거를 기존의 드루이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조인을 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SQL 문법을 사용하면서 이 외부 데이터 인젝션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백필해 놓은 데이터가 있는데 추가된 데이터가 있어서 이 중에 없는 것만 중복 제거를 하고 넣고 싶다 이러면 뭐 이너 조인 등을 통해 가지고 중복 제거를 하고 인젝션하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커 개수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데이터 노드 늘려가지고 좀 빠르게 백필해야 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백필해야 되는 경우에 좀 유용하게 썼고요. 그리고 쿼리 프롬 딥 스토리지는 이제 오픈소스 드루이드 27에 얼마 전에 추가된 내용인데 대부분 아마 데이터 노드 용량 때문에 뭐 최근 데이터는 핫티어에는 1년 정도 혹은 6개월 뭐 이렇게 유지를 하실 텐데요. 이 쿼리 프롬 딥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면은 이제 핫티어에 있는 데이터와 콜드티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같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어싱크로너스하게 수행을 하고 결과를 S3에 따로 저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쿼리워커 개수를 지정해서 빠르게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광고 시스템에는 아마 대용량 보고서 다운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기능이고 지금 저희도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라이 도입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피봇이라는 UI 툴인데요. 아까 GIF로 잠깐 나왔었는데 SQL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정말 유용하고 저도 간단한 데이터들은 쿼리 짜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서 손으로 보는 게 더 편해서 이 툴을 통해서 보는 편인데 인터페이스가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보통 이 정도의 데이터 분석용 툴은 따로 구매를 하거나 내부의 데이터 팀이 별도로 뭐 제작을 한다던가 해야 될 텐데요. 이 툴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 디멘션이나 매트릭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간단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대부분의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볼 수 있고요. 이게 동영상을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왔는데 민감 데이터들이 많아서 더 다양하고 좋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좀 간단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현재에서 노출이랑 클릭이 3일치 정도의 데이터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대별로 보고 싶다 이러면 타임을 그냥 간단하게 쇼에다가 넣어주시면 이제 시간대별 데이터가 나오고, 요거를 뭐 데일리로 수정을 하겠다 이러면 타임 버켓팅을 데이로 수정하시면 바로 이제 일자별로 이제 서머리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전일자랑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컴패리슨에다가 원데이백, 원위크백, 뭐 여기서 이제 원데이백 하면 바로 이제 전일자랑 비교가 돼서 전일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지역별로 보고 싶은 니즈가 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지역을 넣으면 이제 뭐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고 집행한 지역들 대부분의 이런 게 이제 실시간 쿼리로 지금 다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거의 이질감 없이 200~300ms 안에 나온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 하위 지역을 또 더 여기서 1단계를 본 다음에 하위 지역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구별로 데이터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UI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고, 이 안에서 성별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이 뭐 데이터마다 다르겠지만 필요한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이나 클릭 몇 번으로 추가하면은 데이터 분석가가 해주는 거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실시간이고요. 동영상은 미리 만들어 온 거지만 실시간으로 쿼리하면서 동영상 만든 거고요. 네. 실제로는 개발자 분들보다도 기획팀이나 운영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실 때 훨씬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많이 매트릭을 얻을 수 있고 대시보드들이 많은데 보안상 이제 뭐 어떤 지표나 금액은 좀 빼고 간단한 사용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당근마켓에서는 이런 식으로 드루이드를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설명드렸고요. 네, 이런 대부분의 쿼리를 평균 서브 세컨드 안에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라이에서 드루이드를 직접 만들어가는 커미터들이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비용이랑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근 앱 많이 사용해 주시고요. 당근 광고 플랫폼 같이 만드실 분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인플라이 드루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플라이 드루이드는 방금 이제 당근마켓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인플라이 드루이드라고는 아파치 드루이드의 오픈 소스 기반에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커미팅이 들어간 그 별도의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 드루이드 창시자들이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신기능들이나 필요 요구 사항들이 먼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패키지형, 완전한 사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함께 제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커미터 분들이 직접 이제 함께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고객분들을 만나고 해결하는 데에 저희는 비즈니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AWS하고는 특히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어가지고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네시스라든지 MSK 같은 이런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하고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S3에서 배치로 데이터를 받아서 백필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문제없이 널리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통합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하시는 경우에 뭐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데에도 이미 다 등재가 되어 있어서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은 바로 쉽게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AWS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폴라리스라고 하는 완전한 사스와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나 데이터 레지던시 이슈들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완전히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완전 설치형인 엔터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고, AWS에 한해서는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라고 관리 콘솔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패널과 이제 클러스터는 고객의 VPC에 안치하고 VPC 피어링으로 매니지먼트를 도와드리는 이런 형태의 모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그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트라이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세션도 마무리고 그 AWS 서밋도 마무리 단계라 저희가 부스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안내드렸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개별적으로 이제 뭐 찾아주시거나 문의 주시면은 관련하여서 또 상담도 드리고 제품 소개도 조금 더 상세하게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